여러분 안녕. 목감기가 아직 다 안 나았어요. 내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내가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되는데 못 끊어서 그런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며 아무튼 저한테 그 문의가 왔는데 무슨 문의가 왔냐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본인은 영어를 못하고 영어 전공도 아니고 그런데 큰 영어 학원에서 이렇게 뭐 새끼 강사라고나 할까 뭐 이런저런 걸 맡아가지고 경험이 있는 거야. 경험이. 그러니까 그것도 큰 학원에서 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야. 이런저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못하는 애들 좀 몇 명 뭐 걔네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거지. 아니면 무료로 뭐 문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사도 하고 뭐 이러신 거예요. 그런데 꽤 인기가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영어를 못하고 뭐 영어 전공도 아니고 뭐 이런데 아무튼 이런 쪽으로 흘러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초심자의 뭐 행운이랄까 아니면 뭐 애들이 다 이제 공부 못하고 뭐 이런 애들한테 이제 잘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 학원에서는 좀 이 선생님을 칭찬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제 살아왔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늦게라도 뭐 인터넷으로라도 뭐 아동 영어 학과인가 요즘에는 그런 학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 예전에는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는데 아동 영어 학과인가 그거를 이제 인터넷인가 사이버 대학 같은 데로 이제 학위를 따셨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인 공부방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집도 이제 이사를 가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이 선생님은 문법 전문 강사였대요. 그래서 문법 같은 거 애들 모르는 거 알려주고 뭐 이런 강사였는데 그분이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걸 봤는데 아이들 영어 회화 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뭐 이사 가는데 돈 쓰고 막 이래가지고 돈도 지금 없는데도 필리핀으로 어학 연수를 1년 정도 갔다 올 생각을 하고 결혼은 했으나 자녀는 아직 없는 30대 초반의 이런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거기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 온 이후에 영어 회화 강사로, 그러니까 문법 강사가 아니라 회화 강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거든요. 선생님께 제 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의 골자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하는 분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피아노를 쳤는데 내 자신이 나를 봐도 피아노에 이런 피아노에 재능은 없어. 재능은 그때 우리 언니하고 같이 피아노를 같이 쳤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공부를 못해.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어. 지지리도 못했어. 근데 난 잘했거든. 근데 피아노는 우리 언니가 더 잘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질투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아무튼 근데 나는 피아노가 그래도 좋았어. 그래서 매일 끈기 있게 맨날 쳤지. 그러면서 엄마한테 그랬어. 어느 날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다. 막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 하냐면, 야, 너는 피아노에 재능이 없어. 너는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는 옛날서부터 이렇게 그냥 완전히 뼈를 때리는 그런 조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즉시 엄마가 피아노 학원을 끊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그때 1학년 때서 초등학교 1학년 때서 1, 2, 3, 4 뭐 이렇게 피아노를 쳤나 뭐 이랬거든요. 1, 2, 3, 4나 1, 2, 3, 4, 5학년까지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그때 뭐 체르니 40번 막 들어가고 끊었는데 우리 엄마가 단칼에 피아노 학원을 끊어버려서,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는 공부하는 거로 대학 들어가야지. 예체능계는
너가 재능이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또 그러다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됐는데 그렇게 이제 피아노는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그 당시 나 고등학교 때 막 뭐가 붐이었었냐면 막 홍콩 영화 이게 엄청난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영어를 계속 했는데 계속 잘 했는데 고3 때 내가 뭐라 하냐면 엄마한테 나 중문학과 갈 거라고 중국어 학과 갈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중국어가 이제 각광을 받는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나는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어떤 좀 약간 비슷한 점도 있고 그래서 나는 중국어과를 갈 거다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나한테 또 뼈 때리는 조언을 또 했어. 뭐라고 하냐면 넌 이미 문과고 이제 이과는 안 되고 이제 문과인데 문과에서 여자가 벌어먹을 수 있는 거는 영문과밖에 없다. 넌 반드시 중국어과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완전히 결단을 내려버린 거야. 너 이쪽으로 안 가면 대학교 학비도 안 대주고 이럴 거라고 엄청나게 세게. 우리 집이 원래 약간 좀 세거든. 그렇게 엄마 아빠가 완전 세.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엄마하고 싸우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나 20살 될 무렵에 중국어 그게 각광을 받는다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나는 엄마의 조언을 따른 게 맞았던 거야. 맞았던 거야. 그래도 이거로 계속해서 밥 벌어 먹고 이제 살고 있잖아. 그리고 그 당시 뭐라 그랬냐면 너가 뭐 너 때 되면 영어는 이제 사그라지고 뭐 중국어가 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별 볼 일이 없고 중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밥 벌어 먹고 산다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지금까지도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중국어 잘하는 사람들보다 더 밥 벌어 먹고 사는 그런 세상이라니까 아직도. 그래서 아무튼 그때 엄마가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엄마의 말을 들었던 게 나은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들고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선생님이 그 영어 회화를 잘하고 그래서 그거로 이제 공부방하고 애들 공부방하고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동경을 해서 나도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필리핀 어학 연수까지 가기로 이제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게 흔들렸으니까 나한테 문의를 한 거지. 이게 정말 이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했으면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지도 않았겠죠. 이 문의를 한 것 자체가 선생님이 선생님에 대한 그게 없는 거야. 완전한 고집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게 흔들리는 거지. 선생님 자체에서도 내면에서도 이게 흔들리는 거지. 제가 선생님께 할 조언은 선생님이 잘하는 걸 해야 밥을 벌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문법을 애들에게 가르치면서 새끼 강사랄까 뭐 이런 보조 강사랄까 이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쪽으로 가야지. 그쪽으로. 그러니까 문법 플러스 라이팅, 장문 이쪽으로 가야지. 애들이 라이팅하고 문법을 얼마나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그거 전문으로 가는 그런 쪽이 회화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요즘에 회화를 누가 선생님하고 같이 해. 그냥 어플로 다 하면 되는데. 그리고 정말 회화를 하고 싶어 하면 필리핀 어학연수 갔다 온 선생님한테 할까? 아니면 원어민한테 할까? 요즘은 원어민도 비싸지가 않아요. 거의 원어민 가격이 거의 더 싸.
선생님 그 공부방 하는 그 가격보다도. 예,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는 수요가 많은 데를 가야지. 요즘에 애들도 없고 그런데 수요가 많은 데로 가야죠. 그래서 공부방을 하는 건 오케이. 공부방을 하는 건 오케이인데 굳이 회화만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회화도 하고 문법도 하고 리딩도 하고 단어 외우기도 하고 뭐 라이팅도 하고 이렇게 whole language system 원래는 다 그렇게 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 얘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렇게 다니는 거지. 회화만 해요. 회화를 누가 1년 이상 다녀. 1년 이상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면 회화. 그러니까 어린애들 모아놓고 회화하는 건 좋겠지. 그런데 그게 맨 처음이나 좋지. 맨 처음이나 회화하는 걸 바라지. 엄마들이 벌써 3학년 이상 올라가면 문법하고 작문하고 이런 걸 원하지. 1, 2, 3, 4, 5, 6학년 가는데 회화를 원하는 그런 엄마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회화 선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합쳐서 가. 합쳐서 가야 계속 끌고 간다니까. 합쳐서. 그리고 선생님이 로망으로 삼는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선생님의 밥벌이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저도 이제 벌써 이 동네에서 한 게 만 7년이거든요. 만 7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때려친다 만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반 이상 때려친 거나 마찬가지야. 지금은 벌써 이거 저도 반 이상 때려쳤다니까. 그러니까 거의 나의 느낌은 한 3분의 1 정도 완전히 때려치기가 뭐하니까 3분의 1 분위기로 가면서 다른 걸 요즘엔 하고 있다고. 다른 거를 뭐 검수도 봐주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검수 봐주고 이러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 밥 벌어먹기 쉬운 건 하나도 없다. 그나마 내가 했었던 이게 나한테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하면 학원이 잘 되나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제일 맞는 걸 하는 게 그게 바로 제일 쉬운 밥벌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요즘에 그 집으로 오면서 많이 정리를 했고 소수로 이제 이렇게 공부방으로 주 3회만 봐주고 있어요. 주 3회만. 그리고 저를 죽어도 따라온다라는 애들만 데리고 했고 초등부는 다 이제 없어졌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검수해주는 그런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듣기로는 답과 이 답이 이게 일치가 되는가 그것만 봐달라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았는데 웬걸 지금 검수하면서 무슨 짓까지 하고 있는지 알아? 한글 철자까지 교정을 봐주고 있고 이게 마침표냐 컴마냐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고 심지어 답이 없는 게 수두룩해. 답이 없는 게 수두룩한데 그 답이 주관식 답인데도 그러니까 영작을 해야 된다고. 주관식 답인데도 답이 없는 게 수두룩해. 그것까지 내가 해주고 있다니까. 그래서 대판 싸웠어 한번. 나 이거 못하겠다. 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답이 있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게 답이 맞나 이걸 매치가 되는가 이것만 빠르게 봐주는 것과 답이 없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 그것도 주관식 답이 없는 거는. 그런데 그런 게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한 100문제 하나? 뭐 이 정도 해서 짜증나지만 그걸 해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되니까 100문제에 한 10개? 뭐 이 정도 횟수로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해먹겠다고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지. 이러면은 단가가 달라지고 이러면은 여기에 투입되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대판 막 싸우고 막 나 안 한다고 막 이랬는데 결국은 거기서 뭐 싸바싸바 빌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keep going 하는 거로 하기는 했는데 와 이거 잘못 맡았구나 내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게 큰 회사면 뭐 하냐고. 큰 회사면 뭐해. 그런 식으로 이걸 어디선가 받아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걔네도 책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메커니즘을 한번 봤는데 사실 누군가가 그런 책을 사서 끝까지 공부하는 애들이 있냐? 없어, 없어. 그러니까는 대충 만들어도 사람들이 꼼꼼하게 푸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컴플레인을 그 회사에 많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많은 문제은행 시리즈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광고를 하는 거고. 내가 그런 출판사의 메커니즘을 알겠더라고. 그리고 엄청나게 뭐 이름 있는 이런 출판사가 아니니까 엄청나게 이름 있는 그런 출판사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해서 이제 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달았어. 아무튼 각설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자기한테 쉽고 자기가 어느 정도 전문가인 그런 분야로 돈은 벌어야 된다. 자기가 되고 싶고 이런 로망이 돈을 버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결론 애들을 계속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해야 된다면은 본인이 잘하고 있는 거로 해야 되고 이렇게 영어 회화 강사 이런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요즘은 앱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이제 영어 회화 강사도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는 판국에 다른 쪽을 하고 있는데 영어 회화 강사 이거는 약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생 같아서 이런 큰 언니 같아서 막내 동생 같아서 이런 굳이 조언을 원했으니까 아니야 나는 내 맘대로 갈 거야 이거면은 나에게 문의를 할 일도 없었는데 그래도 굳이 문의를 하시니 저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